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마스터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에서 우린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지 경제와 증권 이슈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금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일제히 갑자기 방산주가 좀 밀렸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며칠 내에 이뤄질 전망이고 그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좀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방산주가 개장 직후부터 빠졌고요. 코스피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지수부터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0.55% 빠지면서요. 3,210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0.43% 오르면서 809선에서 종가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대형 주체들이 물량을 강하게 팔아냈고요. 개인만이 홀로 1,835억 원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오늘 방산주가 일제히 약세였는데요. 개중에 LIG 넥스원이 급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이었고요. 또 게다가 LIG 넥스원이 개별적인 악재까지 가져가면서 급락했습니다. 주가 고평가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5%대 약세였습니다. 또 반도체 투톱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엇갈린 흐름을 가져갑니다.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의 주도권이었는데요. 삼성전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오늘 7만 전자를 지켜냈고요. 또 실적 발표 있는 이슈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KTNG가 사상 최대로 3조 원을 돌파하면서 5% 강세 가져갔고요. 또 함께 LG화학 오늘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활약으로 이 실적을 방어에 성공했지만 LG화학 5%대 빠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함께 약세였습니다. 반면 그동안 열심히 올라와줬던 한국전력에서 6%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됐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냈고 개인이 물량을 팔았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오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파마리서치 호실적 속에 8%대 강세였고요. 원익 IPS도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또 심택 역시 호실적과 이 하반기의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16% 강세였습니다. SM도 긍정적인 숫자와 함께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3%대 강세였고요. 또 개별적인 이슈는 없었지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20%대 급등했습니다. 또 간밤에 이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섹터에 있는 주가들이 급락했습니다. 오늘 펩트론도 그 악재를 이어받아서 1%대 하락불을 켰고요. 카페24는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 오늘 9%대 하락했습니다.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마스터님들의 종목을 점검해보는 코너입니다. 진행 추적 플랜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부의 지도를 함께 그리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돈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키워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마스터 종목명 챙겨가셔야겠죠. 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오늘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스터 종목명뿐만 아니라 장중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놓치실 수 없겠죠?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백억 마스터 플랜 1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빅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할 빅스 마스터입니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의 시장을 소폭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오늘 장 초반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미국 증시 분위기 대비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주말에는 또 세제 개편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인 노이즈가 발생되는 것에 우려되는 매물들이 조금 출회되면서 이 장중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한 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급락권을 전부 다 회복시켜줬다는 것에 의의를 좀 더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반도체가 오늘 조금 소폭 오르기도 했었고 최근에 또 실적에 따른 방산주가 오름을 또 보이기도 했었으며 MSCI의 분기에 이 LIG 넥스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 전체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살짝 좀 아쉬운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매번 우리가 항상 시장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소리만 조금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쉽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을 안 챙겨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디선가는 우리가 또 알차게 수익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남아있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특히 다음 주에 일정들을 준비를 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 좋으냐라고 제가 또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번 주는 엔터주 움직일 거라고 지금까지 한 3번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터주를 담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반성하셔야겠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움직일 테마와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하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지난 1일 세제 개편안에 의해서 급락했던 것들을 대부분 회복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이 방송에 왜 함께 하셔야 되고 빅스마스터님 통신망에 왜 들어오셔야 되는지 제가 수익률이 담긴 점검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순환매 장세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뉴가 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선 스튜디오 미르부터 함께 볼까요? 8월 4일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8월 4일이면 언제죠? 한 4거래일 정도 됐을까요? 정말 바투 제시해 주셨는데 15%대 상승률입니다. 또 세명전기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요즘 전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셨고요. 7월 16일에 제시해 주셨고 39.41%의 상승률입니다. 또 심택이 오늘 상위 기여도 종목에도 있었죠. 7월 16일에 마스터 종목명이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데요. 오늘 2분기 호실적과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평가 속에서 10%대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AVCNC도 함께 보겠습니다. 7월 16일에 제시해 주셨는데요. 20%대 상승률입니다. 요건 화장품 섹터라는 점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점검표를 쭉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이 상승률이 무려 20% 두 자릿수대라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뉴가 떠 있는 종목들 위주로요. 우리 마스터님께 리뷰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참 이 7월 1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마스터 종목과 히든 종목이 네. 전부 다 터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 방송에서 들고 나왔던 종목만 또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제가 들고 나온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수익 본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유난히 또 7월 16일에 드렸던 그때 당시에 종목들이 또 이렇게까지 길게 어떻게 보면 한 달이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수익률이 또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다시 한번 이 리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종목은 세명전기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드립을 한번 했었는데 세명전기는 딱 3명만 살 수 있다고 어머. 제가 박스통신망 안에서 얘기를 했더니 네. 다들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특히나 또 다들 수익을 보시고 저희 방에는 또 인증 사진을 올려주시거든요. 네. 정말로 딱 3분만 인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세명전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 참 3이 들어가는데 수익률도 하필이면 3이 들어가네요. 자, 이 7월 16일에 제가 그때 당시에 전력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풀어드리면서 이 전력 관련 후발주로 히든 종목을 제가 하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다가오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전력 수혜주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인 테마 이슈뿐만 아니라 전력 같은 내용들은 사실 AI에 대한 수혜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들은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력 관련주 사실상 중단기
중장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실제로 이 종목 한 2주,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좀 직접적으로 볼 텐데 여러분들께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타점은요, 여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연속 4거래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잡으신 분들은 이 종목 공략을 해도 되나? 뭐 막상 크게 움직임도 없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크게 안 가던 종목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차트적인 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료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 세명전기는 일단 전력 관련주들에 대한 주도 업종이 한 번쯤은 있었을 때 세명전기도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이 한 번쯤은 있었고 그 추세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여기에 대한 지지까지 정확하게 받쳐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3주 만에 슈팅이 나오게 되었고요. 대략 40% 가까운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시장은 쫓아가면 망합니다. 진짜로 이 순환매가 워낙 또 빠른 시장이다 보니까 올라간다 생각해서 따라잡잖아요. 윗꼬리를 달고 있는 캔들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강세를 끌고 나가는 종목들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선침해서 기다리면 우리가 이런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3주 동안 내가 3주 동안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이 어떤지 손절을 쳤다면 얼마나 손절을 쳤는지 근데 반대로 세명전기 하나만 담았다면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죠.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볼 건데 제가 이때도 화장품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때 화장품을 왜 얘기를 했냐면 7월 16일에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을 땐 우리가 실적 관련주로 하나 담아둬야 여기에 대한 오히려 해칭 테마로서의 이 수혜를 우리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실적 관련주로서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에이펙 참여 기대감과 그리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전반적인 이 화장품들에 대한 이 수요와 그리고 실적들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7월 16일 날 생방송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차트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중바닥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제가 그때 당시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월봉 차트를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 종목도 어떻게 됐었냐? 일봉 차트는 사실상 저점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거 장대 양봉 보이시죠, 여러분? 이 장대 양봉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바닥을 오랜 기간 동안 탄탄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자, 그 차트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드렸던 구간이 이때입니다. 이 종목 참 애를 많이 썩힌 종목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종목 보면 딱 차트상으로 지금의 상승분을 제외하고 보세요, 여러분. 사실상 이때도 잡을 수가 있었고 이때도 잡을 수가 있었고 이번에도 잡을 수가 있었지만 반대로 이때 만약에 바로 상승이 나왔다면 그리고 두 번째에서 바로 상승이 나왔다면 사실상 이때 당시에도 수익을 볼 수는 있었겠지만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슈팅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가서 선취매로 여유롭게 매매를 한다면 이 20%의 상승을 우리는 느긋하게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시장은 급하게 쫓아가면 필패한다. 여전히 여유롭게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실적주나 뭐 전반적인 성장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포트에다 꾸준하게 담아둔다면 실제로 이런 수익률을 2주, 3주 만에라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종목 말고도요. 7월 16일 또 하나의 종목이 있죠. 근데 사실 제일 힘을 크게 실어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시작입니다. 신택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그때도 이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마스터 종목으로 제가 신택을 갖고 왔어요. 정책주나 실적주, 테마주 모든 재료를 갖고 있고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소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캠과 반도체 모든 재료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택이라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타점은 이때예요, 이때. 자, 이 종목도 아까 그 전에 있던 수익률 리뷰를 했던 에이블 CNC랑 마찬가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왔다면 미리 잡지 않은 우리를 탓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오를 종목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떨어지더라도 담으면 돼요. 왜? 우리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분할 매수라는 전략을. 자, 여기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까지 잡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공략을 했다면 11%에 가까운 수익을 챙겨올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이제서야 저항대를 돌파시키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이 세명전기나 이 에이블 CNC처럼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겠죠. 우리는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을 느긋하게 여유롭게 즐기면 되지만 이제 상승 나왔네? 이 종목 더 올라가나? 싶어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해봐요. 근데 여기서 또 바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된통 당하기만 하겠죠, 혼자서. 떨어지니까 손절을 하게 되겠고요. 자, 지금은 무리하게 돌파 매매를 하거나 쫓아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여전히 계좌를 망치게 할 수밖에 없다. 시장 상황에 따른 내 매매 전략도 바꿔야 됩니다.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심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수익 리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하락 가능성도 있다. 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시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는 엔터주 움직인다고 지난주 금요일 방송, 월요일 방송, 수요일 방송 한 3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자주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도 제가 그때 당시에 한번 마스터 종목으로 갖고 왔던 종목이에요. 자, 엔터주 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실적, 캐대언이라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가 요즘 굉장히 핫하다 그랬죠. 이 두 가지의 모두 이 단기적 재료와 중장기적 재료를 모두 다 가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시기라면. 이 시장이 애매할 때는 실적주가 뜬다라는 것은 엔터주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엔터주 지금 끝났나요? 라고 분명 물어보실 거예요. 왜? 엔터주가 이제 막 오르고 있으니까.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봤던 화장품주, 방산주, 조선주 이런 실적주들 보세요.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엔터주도 지금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가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리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오늘 방송 중간중간에 드릴 이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중간중간에 히든 종목도 나갈 거고 마스터 종목도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기다리기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구미가 좀 당기게끔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제가 아까 말했죠. 더 올라갈 거라고요. 여기에 대한 종목 준비했고요. K-팝 데모노터스 줄여서 캐대언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엔터주에서는요. 자, 제작 직접 참여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우리가 방금 봤던 스튜디오 미르 마찬가지로 이 캐대언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간접적인 제작을 참여를 했다면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기업은요. 직접 참여를 한 기업입니다. 주가 상승 가능성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QR코드 찍으시고 박승신망 입장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난 차트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확인하셔서 박승신망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꽤 긴 시간 수익률 리뷰를 해봤는데요. 그만큼 상승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순환매 장세 속에서도 스튜디오 미르, 세명전기, 심택, 에이블 CNC까지 정말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쫓아가면 수익 보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미리 흐름 잡고 이슈 챙겨가시면서 똑똑하게 포트폴리오 담아보셔야겠죠. 이 빅스마스터님 통신망 입장하셔서 이런 전략들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스터 종목명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넉넉히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서둘러서 입장해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오늘 팍스 통신망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미에 제공해드릴 마스터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엔터주 탄탄한 이 K-팝 데모넌터스라는 흥행과 또 실적이라는 기반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꼭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코너인 V의 지도로 넘어가서 저희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는요. 보시죠. 사과입니다. 사과하실 건가요? 사과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먹는 사과. 네. 그리고 하나는 제가 뭔가 잘못했을 네. 때 화해 요청을 하는 사과. 자, 제가 오늘 어떤 것을 갖고 왔을까요? 그래도 기업인 애플을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이걸 그렇죠? 바로 이렇게 또 연결을 시키신다고요? 네. 굉장히 똑똑하신데요. 자, 맞습니다. 오늘 제가 그 먹는 사과, 애플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애플과 삼성전자 이슈 하나가 있었죠. 애플에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 칩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사실 그 전에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를 매기겠다. 단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면제를 하겠다. 최근 반도체 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애플이라는 기업은 이 기업적인 구조의 특징상 자국 내에서 아이폰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타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다시 들여와서 이 미국에서 유통시키는 기업으로 유명하거든요. 왜냐면 말 그대로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 절감이나 이 원가 절감 등을 위해서 타 국가를 통해서 공장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생산을 한 다음에 다시 자국으로 들여오는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애플이 미국에 투자를 엄청난 금액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따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이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개 타국의 기업들과도 협력 관계를 맺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였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보시면 미국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100%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약속을 한다면 세금을 면제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자, 한국산 반도체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미국이 예전에 약속을 했던 만큼 반도체 100% 관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피해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첫 번째로 수혜받을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는 주가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텍사스주와 인디아나주에 각각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고율관세 부과 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현재 시장에서는 중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접적인 수혜를 좀 살펴봤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측면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애플 차세대 칩에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위탁 계약을 또 체결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파운드리 계약을 수주를 했어요.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 성과 공급을 최적화하는 칩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폰과 갤럭시 폰을 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사실 아이폰은 화질이 조금 더 좋다라는 게 사실 조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두 가지 핸드폰을 모두 다 쓰는 입장으로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확실히 아이폰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가 조금 확실하게 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한 아이폰의 카메라 칩을 만드는 그 부품 반도체를 이번에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거겠죠. 자,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압도적인 1위는 일본 소니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게 미국에 직접적으로 애플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는 향후 4년 동안 미국 전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미국 제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돼서 자랑스럽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근데 특히나 미국 전역에 10개의 기업과 신규 및 확대 협업이 포함된다라고도 추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일부가 여기에 삼성전자가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국가와 기업 간의 수혜도 받아갈 수 있고 기업과 기업 간의 수혜까지 이 삼성전자는 모두 다 받아갈 수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전반적인 히스토리 자체 최근 것만 살펴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바닥론에 힘이 실리면서 바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을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혜 호재까지 이렇게 연달아서 발생이 된다면 그 실적에 대한 바닥론이 조금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두 가지를 좀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반도체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혜 가능성을 받아가는 반면 미국 반도체 공장이 없는 반도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오늘 주가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상승폭을 본다면 자, 대부분 다 빨간색이죠, 반도체. 근데 유일하게 파란색이 하나가 있어요. SK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인데 아시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로 시속 게임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한쪽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며 한쪽은 쉬어가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최근까지는 SK하이닉스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주가의 상승폭을 만들어서 달렸다면 그 시기에 삼성전자는 쉬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닥을 찍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선 조금 더 잘 올라가고 있는 눌림목을 만든 SK하이닉스를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삼성전자도 이미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시점이 상승폭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제일 크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종목을 투자하면서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을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이 있고 HBM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여기에 대한 수혜는 이미 모두 다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반대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주가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지금 대략 이 시기부터 아마 이 시기부터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드렸을 텐데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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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때도 사라 그랬어요. 올라갔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때도 사라 그랬어요. 올라갔을 때도요. 제가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매번 팍스통신망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자, 이럴 때 사라고 할 때 계속 샀으면은 여러분 지금 바닥에서 샀으면 지금 10% 20%예요. 삼성전자만으로요. 자, 근데 지금도 뭔가 애매한 것 같다. 그게 왜냐면은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이 종목을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더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유연한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대형주의 시장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로 지금 담아놔도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것 못지않은 수익을 이 종목에서 받아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 머리에 탁 치고 가는 게 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그게 느껴지셨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훈풍이 강하게 불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재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호재가 좀 붙어주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과 손을 잡았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실적 쇼크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등을 뒤로 하고요.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에 나선 건데요. 7만 전자 자리를 이번엔 좀 꽤 진득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최애국 대우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제외 대상이라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삼성전자 7만 전자를 지켜내기도 했고요. 이 파란불이 가득한데도 빨간불을 혼자서 켜냈습니다. 이 대형주의 시장에서 삼성전자 제가 좀 유치를 해보자면 네. 여전히 사도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봤는데 맞을까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대략 1년 가까이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잠깐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월봉 차트를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일봉 차트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실상 크게 막 매수하고 싶다라는 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는 상장 이후로 지금까지 우상향 추세만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 파동 채널들이 연결되는 시기를 보면요. 자, 상승했을 때만 3년, 내려갔을 때만 2년, 또 상승했을 때만 3, 4년. 그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가 않았고 이 상승은 못해도 3, 4년 동안 앞으로 유지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물론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 자체의 특징을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막 하루 이틀 안에 몇십 프로 수익을 보겠다가 아니라 3, 4년 동안 끌고 가서 내가 이 종목으로 100%, 50% 이상의 수익을 누려보겠다. 그걸 목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삼성전자의 전략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자세한 전략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이 하단 QR코드 타시고 빅스마스터님 통신망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많은 국민들이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이면서 반도체의 훈풍도 받아줄 그런 종목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반도체 삼성전자가 대장이고 대형주잖아요. 워낙 또 움직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2년, 3년 텀이 있습니다. 근데 50%, 100% 2년, 3년 묶여가면서 뭔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말이죠. 자, 근데 그만큼 상승폭을 확대할 때 그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이 종목은 딱 보더라도 우리 지금까지 삼성전자 차트 봐왔잖아요. 일봉 차트.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우상향으로 했던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와 똑같습니다. 지금 차트 자체가 삼성전자를 추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종목의 특징은 중소형주로서 그 상승폭이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2배, 3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200%, 300%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종목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바뀌어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골든크로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정배열이 되어가고 있는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종목명은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입장하세요. 네, 삼성전자 훈풍을 강하게 받아줄 그리고 엉덩이는 가벼워서 조금은 상승폭이 크게 올라와줄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함께 챙겨봤는데요. 여러분께서 히든 종목 왜 챙겨가셔야 되는지 제가 앞서 빅스마스터님께서 반도체 소부장에서 좀 가져와 주셨던 종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점검표를 함께 보시면요. 바로 심텍인데요. 심텍 반도체 소부장에서 있는 종목이죠. 7월 16일에 제시해 주셨고 10%대 상승률입니다. 여러분 이 히든 종목, 마스터 종목명 챙겨가셔야 이 점검표 보면서 배가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빅스마스터님 통신망 입장하셔서 함께 행복을 누려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함께 볼까요? 황금입니다.
황금사과 연결한 건가요? 사실 제가 원래 네. 황금 사과를 딱 하려고 했는데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 오늘의 방송의 주제는 황금이에요. 황금. 황금이요. 네. 다음 주에도 아마 주제가 황금이 될 것 같습니다. 음. 황금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자, 황금의 한 주 어떤 것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얘기를 여러분들께 풀어드려다 보니까 너무 긴 시간이 지났는데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 이 화면에 3명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요. 저기에도 있네요. 지금 3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지난주 금요일부터 엔터주를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엔터테인먼트 이때도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자, 간다 했죠? 네,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다음 주도 간다는 또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어떤 이슈가 있길래 왜 자꾸 이렇게 가는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다음 주 빌보드 1위는 캐디언의 골든이다. 골든 황금이잖아요. 자, 블랙핑크까지 이길 수 있나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 엔터주들이 오른 이유가 뭐 실적주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격적인 단기적인 이슈는 이거라 그랬잖아요. 캐대언이라는 넷플릭스 신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골든이라는 OST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이 빌보드 차트에서도 우리가 이번 주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 3등, 2등까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이슈로도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냈던 이 종목들이 지금 다음 주에는 1위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여기에 대한 수혜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보면 전 세계 1억 5,880만 명이 봤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얼마나 많이 본 건지 지금 감이 조금 안 잡히실 수도 있고 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나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주식을 한 2, 3년 전까지만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딱 이 키워드 하나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이슈 때도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컨텐츠로서 오징어 게임 하나로서 영상 컨텐츠들의 주가가 200%, 300%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수혜를 이 종목들이 받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파급력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새 기록까지 썼답니다. 실사, 애니통합, 넷플릭스 역대 순위로 따지면은 무려 4위를 기록을 했대요. 4위를.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보면 자, 단기적인 이슈를 봤다면 이번엔 중장기적 이슈까지 봐야겠죠. 자, 하이브 2분기 역대 최고 분기 매출 경신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무려 30%가 넘게 뛰었어요. SM엔터 2분기 실적도 대폭 증가를 했고요. 베몬트레저 쌍끌이 활짝 웃었습니다. YG 엔터까지. 이 세 개의 기업 공통점 엔터 기업이죠. 엔터 기업의 실적까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이 업종들의 특징도 최근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닥까지 찍었다라는 얘기. 자, 근데 여기에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단기적 이슈까지 받아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보시면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사실 근데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순환매가 많이 들고 실적줄들도 그렇고 기술주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올라야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가 조금 뒤처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종목들 지금의 주가 상승은 예열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한 발 남았다. 지금 딱 그 시기가 오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에서도 조금 특징주를 좀 살펴본다면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고 싶어요. 하이브라는 종목의 역사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하이브가 어디를 배출해냈을까요? BTS요. 맞아요. BTS를 배출해낸 기업이죠. 네. 근데 BTS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하이브가 상장되면서 BTS 팬들이 이제 막 나도 주식을 시작해볼까? 라는 것도 분명히 포인트가 있었을 뿐더러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주린이들이 대거 탄생한 시기이기도 해요. 막 옆 사람이 너 주식을 왜 안 해? 주식하는 바보야 라고 싶었을 정도로 주식이 붐이 일었을 때가 2021년도와 22년도죠. 그때 당시에 상장됐던 게 하이브입니다. 너도 나도 이제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막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첫 주식을 하이브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약간 이 삼천포로 좀 빠지긴 했는데요. 자, 이때 당시 하이브가 주가 상장을 하는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막 그때 당시에 주린이 막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이 사기당했다고 주식 환불 안 되냐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하이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하이브를 샀던 주식 투자자분들 결국에는 모두 수익으로 마감이 되셨겠죠. 자, 큰 틀로 보면 아직까지도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BTS에 좀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BTS 멤버들의 군 입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웬만한 멤버들은 전부 다 전역을 했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위치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연락에 또 설명을 했는데, 자, 히든 종목 후발주 궁금하시죠?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듣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방송 3번 동안 다 가져와 주신 종목이거든요. 바로 엔터주입니다. 넷플릭스 K-팝 데몬헌터스 훈풍에 한미 관세 무풍지대,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실적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부스터가 달아준 엔터주를 살펴봐 주셨는데요. 제가 2021년에 BTS를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마스터님. 네. 어쨌든 그땐 지났으니까 지금 네. 좀 담아볼 만한 그런 종목도 있겠죠? 자, 오늘 마스터 네. 종목은 네. 황금에서 준비를 했어요. 어, 제가 아까 그랬지만 황금 실적도 있고 캐대언이라는 이슈도 있고 장기적과 단기적 모두의 재료를 다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단기적 이슈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우리가 공략할 엔터 관련주는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 기업 다음 주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줄은 우리가 방금 첫 번째에서 살펴봤던 힌트죠. 캐대언 직접 제작에 참여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캐대언이 이렇게 흥하면 흥할수록 이 기업은 이 제작 참여에 대한 수혜도 받아갈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 기업 전체적으로 이 구성하고 있는 이 연예인들이 네. 짱짱해요. 실적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기업 궁금하시죠?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종목에 대한 구미가 당기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힌트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넷플릭스 K-팝 데몬헌터스에 직접 참여를 한 기업입니다. 아직 인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엔터주 예열 단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빅스마스터님 이 세 번 동안 모두 다 가져오신 만큼 스튜디오 미르 점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미르 이번 주 월요일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15%의 상승률입니다. 이 4거래일 만에 15%면 여러분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서 오늘 대응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담화입니다. 조금 안 어울리긴 하네요. 황금 사과랑.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원래 키워드 연결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황금 사과에 다음에 뭘 넣을까 하다가 뭐 독약을 넣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내용 자체에 있는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담화 어떤 담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내용을 살펴볼 건데 전체적인 테마 내용은 남북 경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미국에서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김여정의 최근 대미 담화에 관심 갖고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한번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대미 담화를 관심 있게 관심을 갖고 주목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미군 잔병 유해 송환 등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공동 성명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을 떠나서 미국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한국 나라를 무차별하게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까지 비핵화를 할 거냐 말 거냐 또 협박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희한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유하게 또 대처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비핵화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이 담화를 통해서 하나의 발표를 했는데요.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 이 담화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보유를 인정을 하게 될 경우 핵 군축 또는 군사적 충돌, 위험 관리 등 다른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도 추가로 덧붙이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 비핵화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얘기라면 우리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나중에라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도 있는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수혜를 받고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뒤에 있는 페이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주요 이슈들을 조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남북 경협주에 대한
대북주에 대한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슈의 제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 대비 이 한반도 평화 관련 협의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5월과 6월이 원래 대남 확성기를 가장 크게 늘리는 시즌이라고도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뭐 타이밍적으로 우리나라가 먼저 그 대북 확성기를 껐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북한이 먼저 끈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한다면 조금 상대적인 거지만 현재는 가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대북 관련주의 수혜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싱가포르에 대한 성명 재이행에 대한 의지까지 담겨 있고 마지막에는 오늘 정동영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관계 단절 하루속히 끝내는 것이 새 정부의 책임이다. 라는 이 발언이 직접적인 포인트로 작용되면서 마지막까지 경업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반도체주들이나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전체적인 반도체나 엔터주들의 주가 상승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난 모습인데 일단 이 이슈 자체가 가장 크게 작용되는 이유가 조금 있으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잖아요. 시장에서는 현재 8월 말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간과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지속성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급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조금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제일 가깝게 있잖아요. 이슈적으로 따져봤을 때, 일정으로 살펴봤을 때. 자, 그런 부분들로 살펴봤을 때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여타 업종들보다 조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관련주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사람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제가 여기도 제 사진을 한 3번 갖다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도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한 몇 번이고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 지금 이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전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 거래 정지됐다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시기를 지금 수급으로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살짝의 눌림목 나왔다가 다시 돌파될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첫 번째로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추가적 상승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그렇게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략하지 않았던 게 일단 이 종목이 아니어도 여타 후발주로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았고 굳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리스크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공략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후발주 제가 그때도 좋은 사람들 차트를 얘기를 드리면서 후발주를 드렸었고 그 후발주로도 우리가 수익을 또 챙겨왔었죠. 자, 이 종목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략을 했던 남북 경협주인데요. 이 종목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오고도 또다시 수익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남북 경협주 시간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제가 그때도 마스터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은 이 북한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 꼬리 달리고 음봉으로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여러분들 딱 이 캔들 보면은 무서워, 들어가기 싫잖아요. 근데 저는 이 캔들이 굉장히 메리트 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자, 왠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다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팍스통신망 입장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팍스통신망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왜 매력적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차트의 기술적 분석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사이에서 이 대화의 물고 같을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은 8월 말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 북한과 미국에서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을 괜찮다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도 이걸 알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좀 기대감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과 북한의 관계도 꽤 괜찮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기도 했고 또 이번 주 초에는 북한 접경지에 있는 대북 확성기 철거에 돌입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좋은 사람들 차트 함께 봐주셨고요.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빅스마스터님 통신망 입장하셔서 함께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키워드 함께 봤고요. 부의 키워드 말씀해 주셨지만 황금에서 가져와 주셨겠죠? 맞아요. 황금에서 가지고 왔고요. 자, 힌트 차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사실 힌트라고 할 거는요 이미 다 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전 세계 1억 5,880만 명이 봤다. 캐대언 마침내 넷플릭스 신기록을 세웠다. 이 신기록 애니메이션 영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오징어 게임의 파급력 못지않은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결산 실적 공시를 할 것을 예고를 했는데 다음 달 13일, 다음 달은 이제 이 기사가 지난달 기준으로 다음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3일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고 31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캐대언, K-팝, 데모논타스에 직접 참여를 한 기업으로서 두 가지의 재료를 모두 다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종목의 차트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일봉 차트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딱 키워드 힌트로만 들었을 때는 뭔가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막 드라마틱한 변동성이 좀 나왔을 것 같을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차트는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대형주 중에 하나예요.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3조에 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은 아니고요. 자, 일봉상의 관점이 지금의 포인트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번 연도 초에 이 상승파동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 건데 이번에는 좀 파란색 선으로 그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 선을 하나 이렇게 딱 그어드릴게요. 자, 이 선과 이 선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주가가 이 선들 밑에서 있었죠. 이 선들 밑에 있었는데 이게 바로 무슨 선이냐면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에요. 그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을 깨지 못한 채 계속 바닥에서만 머물러 있는 역배열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가 올해 초에 처음으로 돌파를 시도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참 아쉬웠던 점이 하나가 언제냐면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왜 아쉬울까요? 자, 이때 이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들어져가는 차트의 변곡점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하락했던 기간을 보면은 3월달과 4월달입니다. 이 기간이 언제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그 리스크가 시장에서 가장 크게 부각됐을 때잖아요. 시장이 10% 가까이 빠졌을 때입니다. 자, 그럴 때 종목이 이기는 종목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실적주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리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받쳐줬던 게 이 마지막 두 번째 선입니다. 이 구간만큼은 밀리지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다시 회복이 나오고 최근의 흐름은 이 두 개의 선이 마주친 위에서 이 지지를 받쳐줬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이제부터는 정배열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 변곡이 시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봉 차트로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구간은 이때예요. 이때인데 자, 원래 이 종목의 주가는 15만 원까지도 갔습니다. 시가총액 6조에 달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상승 파동 나오고 두 번째 눌림목 나왔죠. 자, 이제 두 번째 상승 파동을 만들어 나가기 직전의 시점이 현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현재의 시점 일봉으로 봤을 때 어땠어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져 나가는 바닥 따지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시점이죠. 자, 그럼 이 종목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 여러분들 지금 8만 원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지금이 실질적으로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예요. 자, 이 종목 만약에 상승이 추세적으로 나온다면 다시 15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자, 이 종목 재료 좋죠. 중장기적 관점도 가져갈 수 있고 단기적인 폭등도 노릴 수 있습니다. 자, 정말로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니까 궁금하신 분들, 같이 공략하고 싶은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박스크린시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빅스마스터님이 정말 입 아프게 계속해서 엔터주 잘 갈 거다라고 강조를 해와 주셨는데요. 오늘 마스터 종목도 이 황금이죠. 엔터주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마스터 종목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K-팝 데모넌터스 제작에 직접 참여한 기업입니다. 또 해당 기업의 소속 아티스트들이 캐대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참여를 했고요. 사실 가벼운 종목은 아니지만 예열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다음 주에도 빅스마스터님께서 부의 지도로 이 엔터주를 가져오셨을 때 함께 웃어보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라고요? 사진이 네 번째로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하나면은 네 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의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엔터주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빅스마스터님 통신망 입장하셔서 오늘 마스터 종목명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트럼프발 관세가 발효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시장이 좀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오늘 금요일 100억 마스터 플랜 1부는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가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저 많은 별을 다 세어 보아도 그대 맘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그댄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